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연예계 소식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김갑수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재무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재입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바로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야 되네요. 네, 충성 신고합니다.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BTS 맏형 진 전역했습니다. 벌써? 아, 시간 진짜 잘 가. 뭐 벌써 나와? 형이 벌써라뇨? 네. 국방부의 시계는 안 흘러갑니다. 와. 예. 방탄소년단 진이 아미를 떠나서 아미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12일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소식을 전했는데요. 게다가 전역 날짜가 방탄의 데뷔 11주년과 거의 맞물려가지고 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 오랜만에 SNS에 등장을 했습니다. 오. 예, 이 전역에 맞춰서 같이 사진을 찍고 예, 성공적인 복귀를 오. 축하한다는 글을 남겼는데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그렇죠, 형님. 네. 지금 건강 이상설이 돌 정도로 살이 쪽 빠진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다른 멤버들도 차례로 지금 전역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10월에는 J.O.B 전역을 하고요. 뒤를 이어 슈가, RM, B, 지민, 정국 씨가 차례로 전역 소식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내년 상반기 지나서 6월 이후에는 완전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브랑 재계약을 했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와, 네. 네. 아 지금 댓글에서 네. 도대체 어떤 방향의 논평을 하려고 이 뉴스를 갖고 왔냐고 다들 너무 궁금해하는데요. 아니 선생님 어떤 방향의 논평을 하려고 이걸 갖고 왔는지 진짜 저도 궁금합니다. 감회가 새로워서 무슨 감이에요? 이 팝송 가사에 많이 나오는 Good Old Days, 좋았던 옛날 이런 표현. 아 옛날이요. 좋았던 옛날. 예. 네. 개인으로서야 뭐 어린 시절 같은 거 많이 떠올리지만 국가나 사회 집단 기억이 있거든요. 네. 좋았던 옛날은 되게 먼 시점을 떠올리는데 보통 그렇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음. 우리나라 영화 감독이 만든 영화가 갑자기 막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에 연이어 갖고 아카데미 석권해. 네. 무슨 뭐 한국의 보이밴드가 한 번 모였다면 5만에서 9만 모이는 전 세계 스타디움 공연을 꽉꽉 채우고 빌보드 차트 1위를 그냥 밤낮에 그 BTS 아닙니까? 네. 한국 그 대통령이 서방 7개국 G7 회의에 밥 먹듯이 초대되고 또 가서는 중앙 좌석에 앉아서 마치 스타인 양 대접받기도 해. 한국 1인당 GDP가 일본을 실질 PPT 지수는 실질적으로 넘어섰대. 이제 명목 지수도 넘어설지 몰라. 뭐 온갖 얘기 한마디로 줄여서 눈 떠보니 선진국 하던 얘기가 네. 2019년 20년 할 때입니다. 코로나 직전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봉쇄가 시작됐거든요. 네.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마 2017, 18, 19, 20년 동안에 벌어진 한국 사회 그 최초로 전 세계에서 한국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던 그 시절을 어쩌면 좋았던 옛날로 떠올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좋았던 옛날의 상징이 BTS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아 BTS 기생충 등등. 예. 그러니까 난 지금의 현실을 뭐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번에 이렇게 모든 인식이 바뀌나? 우리는 굉장히 불행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전쟁 날까봐 염려하는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간단 말이에요. 불과 4년 전에 좋았던 옛날이라는 추억이 떠오르고 지인이 해맑게 웃는 거 보니까 여기 이번에 나와서 그 시절이 갑자기 와락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 앞으로 이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 BTS가요? 그렇죠. 제2막. 이제는 30대 초중반의 아저씨들이거든. 아이 그런 단어 쓰다 그것도 우리 아니야. 군답게 생겼어요. 훌륭했겠어요. 보이밴드의 역할이 있는 거고 네. 그 비틀즈를 보면 알아요. 비틀즈가 아. 10년 그룹 활동을 하다 각 개인의 개인 활동. 존재감이 너무 커지니까 그때는 걔네들은 해산을 했죠. BTS는 해산 안 할 텐데 다만 각각 정말 그 후에 어마어마한 예컨대 뭐 존 레논은 사회의식 정치 이런 방향으로 음악을 막 밀고 가고 폴 맥카트니는 대중성의 극한을 추구하고 조지 해리스는 아예 음악으로 철학과 명상을 하는 세계를 나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7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통해서 그 개인의 면모가 워낙 이제 노출이 돼서
팀 활동 못지않게 개별 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많이 할 텐데 네. 한마디로 진 무슨 뭐 슈가의 음악 세계가 지금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아마 K-팝을 또는 그냥 음악 세계 전체를 풍요롭게 할 것이다. 아, 제2막으로 갑니다. 이들의 장도를 정말 새롭게 기대한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굿올드 데이즈의 주역이 돌아온 그 감회, 네. 앞날의 비틀즈 후일담 같은 또 다른 이제 차원이 다른 성공담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하는 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이들은 이미 다 이뤘어. 네, 뭐 맞아요. 얼마나 더 하냐고. 그런 막 인기 이런 건 뉴진스한테 넘겨줘도 되고. 사이가 뭘 넘겨줘요? 사이가 같이 좀 할 안 수 좋아요. 있죠. 아니 근데 그 아이고라. 초미에 막 인기 막 사랑받고 하는 거는 네. 역시 10대 나 뭐 20대 초반들이 그러는데 네. 거기서 한 발 조금 건너가도 더 큰 자리가 있거든요. 네. 기대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25년도에 다시 자기 완전체로? 완전체로 아. 정상 탈환하고 그러지 네.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뭐 지금 뭐 댓글에는 그 이번에 그 뽀뽀한 여자 아 그렇죠. 그 얘기 네. 많이 하시네. 살짝 좀 저희가 사진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아. 해프닝이 좀 그 벌어졌습니다. 얘기 많이 하셔. 예. 이 바로 팬들과의 만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000명의 팬들과 허그를 진행을 하는데 네. 좀 심하게 어. 이 고발당했죠?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고발당했어. 성파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성추행으로. 우리나라 팬이 아니라 일단 일본 내에서는 일본 아미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네. 하고 그리고 실제 본인이라고 뉘앙스를 풍긴 사람의 블로그를 보니까 살결이 부드러웠다. 뭐 이런 아. 이야기를 지금 쏟아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휴 내 반응 욕 먹겠다 또 제발 고발 좀 취소해라. 그러니까 이런 슈퍼스타들 신변 안전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전한 공간에서 좀 해프닝도 일어나고 무리수도 빌어지고 해방구 같은 짓을 하는 데가 공연장이고 팬미팅이거든. 그걸 또 물고 늘어져서 성추행으로까지 몰아가는 게 좀 돌발적인 여자가 뽀뽀하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너무 그래요? 날들이 그럼 서 만약에 있어요. 걸그룹 내가 그 팬 사인회 가갖고 내가 이렇게 뽀뽀하면 괜찮아요? 나도 네. 고발 안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억지 부리지 말자고. 아, 고발할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남녀의 성차라는 건 좀 생각을 하자고. 네. 남자가 걸그룹에게 이 기습 행동을 하면 이건 상당히 좀 그래요? 문제가 돼. 근데 왜 차별을 하냐 그럴 텐데 진에게 했던 행동 그거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괜찮냐고. 그것만 얘기해줘. 저 귀엽게 생긴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윤석열 정부가 공정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위치가 다른데 뭐 공정 적용을 하면 누가 이득 봐. 남녀 간에 아 그래요? 성적 관계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경험치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야 남자가 여자 걸그룹한테 저래도 또 괜찮냐 이런 소리 하는데 안 괜찮지 그래. 그거는. 그것도 안 되고 아니, 나는. 그럼. 선생님, 와 근데 진짜 너무 하시네. 우기 형이 여자 아이돌보다 키가 작으니까 좀 귀여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니 뭐 그래 맘대로. 해. 그러고 오세요. 그래. 아 요새 걸그룹보다 제가 훨씬 작아요. 훨씬 작아요. 이게 스타 보호하고자 하는 심리는 뭐 100번 이해를 하죠. 네. 근데 좀 약간의 해프닝 같은 거에 대해서 그걸 고발을 하냐고. 네, 아유,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 이건 뭐 의견이 좀 반반 갈리네요. 나 저기 네. 만약에 저기 여자 팬이 채우님한테 달려들어서 뽀뽀해. 네. 그럼 어떻게? 좋지. 여기 볼에다가 어. 그럼 이렇게 하지. 아유 어. 너무 귀엽다 입술이 형이 닭똥집 같았어요 방금. 고맙습니다. 지금 여론이 반반입니다. 너무 날 서 야. 있어요. 김갑수 빠져라 반, 최우 꺼져라 반. 이게 반반입니다. 아유. 예, 이거 반반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이슈 지선 선배. 네. 뭐야? 지선 선배. 네. 출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어디를? 저희 헬스장에요. 아, 네. 저희 헬스장에 네. 이런 공지가 붙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아줌마 출입 금지. 네, 이 아니, 공지가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한데 어떻게 우경님, 지선 누나 가능할까요 출입이? 가능하지 이 정도면. 이게 뭐예요? 네, 이게 내용이에요? 헬스장 앞에 붙은 공지입니다. 네. 이 공지가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해외 언론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줌마는 안 되지만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은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네. 해당 공지가 지난 7일쯤에 부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헬스장 사장은요, 지난해 4월 이 헬스장을 인수를 합니다. 이 사장의 주장에 따르면
회원 중에 일부 중년 여성들의 상식 밖의 행동 때문에 기존 회원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헬스장을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주장을 좀 짚어보면 일부 중년 여성들이 헬스장에서 과일 깎아 먹고 떡 먹고 지인 뒷담화를 하고 헬스장에 비치된 비누나 수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량의 나 빨래를 헬스장 샤워실에서 하는 거예요. 드라이어도 막 훔쳐. 네. 헬스장 내부에 실제로 빨래 금지합니다 써여 붙여놨는데 네. 특히 이 중년 여성 일부 중년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여성 고객들을 이 외모 품평부터 성희롱적 발언을 뒤에 다 들리게 합니다. 근데 탈의실에서 대변까지 놓고 갔다라고 지금 사장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장은 이런 공지를 붙인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사실상 이런 진상 고객을 향한 경고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사장편이 있고요. 네. 또 반대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째려보는 아니 거야? 나는 누나? 솔직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우리 또 김갑수 선생님이 어떤 논평을 할지 제가 또 우려가 되는데 네. 어떤 논평을 하든 이거는 일단은 상황은 안 좋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BBC 논조는 이거예요. BBC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아줌마 출입 금지는 성차별이다. 아, 그러니까 성차별 하나, 나이에 대한 차별. 아. 아줌마가 중년 여성이니까. 어. 그러면서 이어서 언급한 게 이제 노 키즈 존 같은 거, 노 아이들 오지 말라. 네. 또 노 시니어 존 같은 맞아요. 거, 네. 이거 늙은이들 오지 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BBC의 관점은 이걸 차별이라는 걸로 본 거예요. 차별의 관점.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네. 돈 벌겠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이걸 막느냐. 손해보고 애들을 보면서까지. 막고 아줌마를 막고 노인네를 막는다는 게 오죽하면 그 오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이름 안 할 수 네.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심정이란 말이에요. 네? 좀 두 가지만 빨리 말하니까 빨리 말하겠는데 네. 일단 그 밈이란 단어 아세요? 요즘에 밈이요? 이제 네. 트렌드 유행 네, 밈이 짧게 이렇게 있죠. 네. 재미로 만드는. 그 뜻이 잘못 쓰이더라고. 아 그래요? 예, 밈이 뭐라고요 뜻이? 아니 그 뭐 좀 유행하는 재밌게 거? 만드는 짧은 것들을 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로 새로 정의해서 쓰면 할 수 없는데 이게 네. 원래 뭐냐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나오는 그 개념인데 네.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DNA만 유전되는 게 아니라 인습, 전통, 관념도 이 유전적으로 승계되는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걸 밈이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이 밈이 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한국의 아줌마가 어떤 존재였느냐, 나이 든 여성이 어떤 존재였는가 멀리 갈 것도 없고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네. 한국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것은 여성의 의무와 사명과 희생뿐이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자기의 욕망을 가졌어도 안 되고 자기의 삶에 뭐 그러니까 나와서 사회활동할 엄두도 못 내는 사회를 뚫고 나온 거야. 그래서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다이내믹 코리아가 되는 그 배경에 소위 말해서 아줌마의 힘 또는 엄마의 에너지가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줌마 예찬론이 굉장히 90년대에 승했어요. 아.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역차별이다 뭐 온갖 이제 젠더 갈등으로 이게 이제 이 오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국가 정책을 좀 얘기 짧게 하자면 여성에게 상대적 어드밴티지를 준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 노동 자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집에 있거나 학교 졸업하고 활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장치가 그것들이고 어느 시점부터 이제 불합리하다 이렇게 인식된 거죠. 자 네. 이제 정리를 하자면 네. 그런 여성의 모습이 왜 어느 시점부터 그 에너지가 있어서 생기는데 그 과잉이 추하고 이기적이고 몰상식한 모습으로 많이 비춰질까? 제 경험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예술 세종문화회관 공연 갔다가 나와서 그 뒤에 골목에 이 식당에서 들어갔는데 진짜 옆 테이블에 거기 공연에서 온 것 같아. 차림 보니까 두 여자가 아줌마한테 순두부찌개 1인분만 달라고 그러고 공깃밥 하나 추가를 해. 그때 그 주인 아줌마의 그 억울하고 분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표정.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그 여성 두 분이
8,000원인가 그랬거든. 네. 그 돈이 없지 않았을 때. 그럼 뭐만 생각해? 아 우리는 순두부찌개 한 그릇이면 밥도 나눠 먹을 먹을 수 수 있다. 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충분하다. 그 업장이 가게세 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인건비도 챙겨가야 되는 그런 영역으로 아예 생각을 안 해. 네. 이런 걸 뭐 해결 말로 즉자적 자아라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보이는 네.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은데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할게 안타까워서 유럽에 한 30년 넘게 거주하는 지인이 있어요. 나 옛날 지인이 네. 이 사람이 알바 삼아서 산티아고 순례길 그 저걸 많이 해. 가이드를 많이 해. 한국의 아주머니들이 오는데 네. 산티아고 순례길이 어떤 곳이야? 그래도 마음을 경건히 하고자 힘들게 걷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일정 내내 9명의 아주머니들이 매일매일 지지고 끓이고 볶고 냄새 피우고 심지어 해외 외국 그 여행자들에게 막 먹으라고 나눠주면서 큰 소리 떠드는데 죽고 싶었대. 인심이 좋잖아요, 선생님. 너무 창피했어. 거기서 먹는 거 자제해야 되거든. 냄새 피우는 것도 안 되고 일부러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먹고 그런 모든 욕망을 자제하면서 걷는 그 길에 네. 매일매일 오늘은 불고기찌개, 네, 내일은 알았어요. 뭐 그만하세요. 그래 알았어요. 너무 뼈 때린다.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특이한 아줌마들이 아니라는 거야. 한국 여행객들의 보편적 모습이야. 네. 자, 그래서 네, 뭘 얘기하고 그래서요. 싶어 하냐면 예, 결론은요.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고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 아 시간이 걸린다. 네. 아. 이게 그 유럽 문화사 같은 거 읽으면 네. 사회과학 정의와 다르는 그 계급 분류가 있어요. 사회과학으로는 이제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이 신분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뭐 신분으로 말할 수 없으니까 이 교양 계층이라는 걸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유럽적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신분제가 해체된 지 한 거의 10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양 계층이 형성이 돼. 예전엔 교양 계층이 한 인구 4, 5% 대학 갈 때는 대학 졸업자들을 되게 교양 계층으로 봤어요. 뭐냐 일정한 지성과 매너를 가진 사람들. 네네.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형성돼요. 그러면 교양 계층이거나 아닌 거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건데 교양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본다는 거야. 우리 저 담배 피죠. 흡연 부스에 가면 가래침 태 뱉는 멀쩡하게 차려입은 신사들 우리 흔히 보죠. 뭐 온갖 그 몰상식한 행태들 있잖아요. 네. 이게 이 한국의 현재 경제 수준과 사회 지적 수준을 50년, 100년은 가져가야 교양층의 양이 늘어나겠구나. 이게 두세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각성된 교양층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령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환경 문제를 걱정해서 세제 사용을 좀 자제해. 네. 매불쇼를 보다가 아 이게 좋은 데 쓰이는구나 슈퍼챗을 내. 좋죠. 그 행위를 해. 전액 기부되는. 그러니까 아 교양인이야 이분은. 그런 게 교양이야. 일상화돼 있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아.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수준일까? 과거에 비해서 이 교양 계층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게 뉴스가 되잖아. 몰상식한 행태가. 아, 이게 뉴스는 되니까. 특이하고 소수해야 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이 목욕탕 가면 막 빨래하고 샤워장에서 뭐 별짓 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 행태 보면 나도 기가 막히더라고. 이 업주가 오죽하면 진상 고객 출입금지라고 안 쓰고 출입금지, 예. 아줌마 아주 콕 집어서 아줌마 출입금지라는 게 분하고 원통하고 그게 잠 못 이루다가 쓴 짓 같아. 그 이순이도 꼭 잘한 건 아닌데 네. 정말 별일을 다 당한 거란 말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상대적 소수화돼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다만 못 볼 모습은 너무 많더라. 네. 아까 얘기한 식당 가서 둘이서 1인분 시켜놓고도 알겠습니다. 주인이 뭐라 그러면 막 화내는 알겠습니다. 그런 아무튼 우리 선생님은 이 출입금지 팻말을 진상 손님 출입금지라고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오죽했으면 그렇겠느냐. 무리가 없었는데 아. 내 솔직히 네. 이 헬스장 업주 마음에 약간 동감이 간다. 어느 정도 좀 뭐 마음은 간다. 이 사람 업장에 주로 중년 여성이 오는 데라는데 중년 남성이 많이 왔으면 개저씨 출입금지라고 썼을 그렇게 거예요. 했겠지. 분명히.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차별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었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대다수가 아마 아줌마였던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고객의 예. 대다수도 아니고 소수가 그래서 나머지 아줌마들은 그걸 보면서 지금 다니고 있대요. 아. 기사를 보면. 근데 이분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한 게 저희 그 아줌마와 여자 구별법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지선 누나 들어가실 수 있어요. 여기서만 안 걸리면 돼요. 아, 저분이 네. 함께 이거 올린 쓴 거예요? 네. 4번 보시면 4번 둘이 뭐야? 커피숍 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컵 달라고 나눠 먹는 거. 아. 순두부찌개 똑같은 거거든요. 아, 이게. 비슷한 사례네요. 8번 보시면 넘어져서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우기 형님 아. 8번 혹시 도와주십니까? 네. 이거 네, 이렇게까지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아. 올려놓으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에는요. 네. 계저씨들도 좀 다뤄달라. 아하.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아이고, 있는데. 예, 잠깐만요. 예. 그 얘기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빨리 해야 돼. 네. 지금 욕 많이 네. 올라오고 있어. 빨리 넘어가야 돼, 계저씨로. 아니 뭐 욕하라고 그래. 그냥 예. 뭐 내가 맞는 일인데 네. 그 얘기 속에 휙 지나가서 아무도 뇌리에 안 담을지 모르지만요. 자기 스스로 대자적 인식이라고 하는 건데 나는 교양 계층이다라고 자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좋은 사회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언젠가 아, 하여튼 그럽시다. 내가 우리 교양인이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자각하는 거야. 스스로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 예, 예. 이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 그렇죠. 그게 이제 성숙한 네. 세상이다. 그게 뭐 똘레랑스 그러잖아 프랑스 하면 어. 관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인식들이에요. 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교양 계층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들인 거죠. 네, 뭐 먹고 살기 바쁘면은 내가 교양인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여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주 수치스러운 후진국적 잔영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막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자동차를 바꾸고 일본 여행을 하고 명품 백을 사거든. 이거 실제예요. 네. 정말 절박하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나 그 퍼센티지를 보면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대개는 더 많이 누리지 못한 분노가 살기 힘들어요, 죽겠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빚 냈어요, 카드 돌려막기 해요 해. 실체가 그런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각된 교양계층이라고 그러면 남들 앞에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힘들다는 소리 하는 걸 정말 치욕으로 합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소비 패턴을 스스로 설정을 해요. 네? 일단 마구 질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빚내고 나라더러 탕감해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댓글 여론이 지금 네. 계저 씨도 좀 다뤄라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네. 저희가 또 균형을 그래서 맞춰야죠. 균형은 또 우리가 기가 막히게 또 맞추지 거의 않습니까? 뭐 공영 방송입니다. 저는. 네. 예. 방금 다뤘던 노준마준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아저씨 논란인데요. 울산지검에서 변사체가 아니라 변산체로 발견된 검찰 아저씨들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니, 변을 어떻게 쌌길래? 예, 네. 현 민주당 의원이자 이 검사 출신 이성윤 의원이 일부 검사들의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주시죠.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검사장은 수십 병의 진도 홍주와 연태 고량주를 준비했고 간부들 또한 각자 특활비로 술을 구비했다고 하며 분해식당 업자에게도 특활비로 소주와 맥주, 안주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대부분 만취 상태였고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부장검사는 수석을 때리고 차장검사는 그 부장검사를 억억 소리 나도록 배를 때렸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음날 아침 검찰청 공안부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똥이 대량 발견되었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똥이 대량 발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와. 다음날 부장들이 평일입니다.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 어떤 검사가 왜 똥을 싸고 있다고 하자 다른 검사는 자기는 똥을 싼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공적인 회의 시간에 이런 촌곡이 벌어지기도 와. 했다고 합니다. 야. 야, 그 왜 사람들 왜 안 웃는 거야? 저 국회에서 너무 웃긴데. 차갑게. 근데 저는 형이 궁금한 게 오동훈 공수처장 계속 똥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계속 메모를 검찰이 똥을 쌌다 이렇게. 아, 왜 사람들 안 웃는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 이 넥타이 메고. 아니 변도 아니고 계속 똥똥 하니까. 야.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성윤 의원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검찰 측이 이거 누가 수습은해야 되잖아요. 네. 환경미원 그 선생님들한테 현금을 주면서 이 변을 수습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오. 네. 똥을 쌌다는 의혹을 받은 검사는 본인이 카톡으로 계속 해명해요. 나 똥 안 쌌어요. 아 이게 나는 정말 제가 당시 또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와. 이제 수사관은 부장검사를 고소하려고 했다라고 지금 전원이 전해지는데
아직 사실로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검사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네.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어. 경악할 만한 사건이고 와, 이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짐승이죠 이거는. 아 그리고 이제 검사면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가는 집단인데 예. 거기에서 이제 특활비로 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그건 빼더라도 이렇게 술 먹고 네. 막 진짜 때리고 온 아우 막 진짜 나 아. 진짜 이렇게 이게 역겨울 수 있나 싶어요. 그 바로 전 아이템이 그 진상 아줌마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어서 개저씨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균형 있다. 네. 자, 우리나라에 어떤 개저씨가 와. 친구들하고 혹은 직장이나 못해요. 또는 어떤 조직 문화에서 모여서 술 마시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바닥에서 먹던 자리에 똥 싸지르고 벽에다 처바르고 다음날 나는 안 쌌지롱 이런 글 올리고 이러는 개저씨가 어디 있지? 없죠. 어떤 개저씨도 여기까지는 안 나가요. 여기까지는 없어. 여기까지는 안 나간다고. 예. 그럼 뭘까? 이 뭐야? 와. 황동규 시인의 식기절에 모두가 미쳐버릴 때 미치지 않는 놈은 미친 놈뿐이야. 와. 그 시 잘 쓰네 그분. 정상적인 사람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아예 미친 놈은 그게 미쳐가는 줄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이건 개저씨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태인 거죠. 아.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견제를 안 받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왔는데 동기 중에 사법고시 된 놈들이 꽤 많아. 네. 특히 내가 다닌 대학은 고시 출신자가 아주 많은 대학이었어. 다 범생이었다고. 아 학교 다닐 때는. 네. 고등학교 고등학교 중에 그 놀던 애들은 어. 말도 잘 못하던 놈들이야. 어. 뭐 다 뭐 유명한 직 하고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똥 싸고 처바르고 뭐 이런다. 아, 이해가 안 가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 잘 듣던 애들이었는데. 착하고 음. 예, 집안도 좋고 어. 그런 애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랬던 애들이 무슨 교수가 된다고 저렇게까지는 안 그러거든. 어. 회사를 들어갔다고 저렇게는 안 되거든.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 조직 문화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아, 없지 조직 않겠어요? 문화. 때문에. 이게 어떤 조직 문화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령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검사가 있어요. 지금은 최고 존엄 지위까지 올라갔어요. 누군지 알겠다. 검사 시절에 그룹 그 기업 회장들 딱 불러 모아놓고 자기 신고 있는 신발 딱 꺼내갖고 양주 콸콸 따른 다음에 담배째 막 합니다. 한 모금씩 돌려 먹여. 이거 유명한 스토리예요. 50대 아니고. 아니 그 유명한 검사가 아유. 평상시 많이 했던 짓이야. 이게 호연직이야. 누군데요? 또 그 검사가 어디 지청장을 하면 네. 그 지청장인 구역 내에 개발 사업을 장모와 처남이 막 해. 네. 그래서 그 군수가 너무 뒤를 많이 봐줘서 공개된 연설에서 그래. 그 지청장이 나한테 늘 미안해한다. 너무 뒤를 많이 봐줘서 어. 온갖 집안의 사업, 일가 친척의 사업 또는 아는 사람들의 뒤를 봐주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우회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밝혀낼 수 없으나 끊임없이 일생 그래. 아는 사람이 곤란한 지경을 하면 법적으로 절대로 금지되는 변호사를 딱 소개해갖고 일을 해결해주면서 자랑스러워요. 실화예요?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화야. 실화야? 물론 경찰들도 조금만 지위에 올라가면 아는 사람 뒤봐줘. 그런데 검사는 차원이 달라. 뒤봐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해먹는 차원이 다르다고. 와. 뭐 열감은 많은데 그냥 이 정도 미쳤네. 짧게 사례만 얘기를 하면 미쳤어. 상식적인 사람이 시험을 잘 봐서 검사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이 검사 동일체 문화라는 거는 일제 시대 제국주의 황국 신민의 전통, 그 황국 군대의 전통이 고스란히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대로 멀쩡한 민간인이었다가 제국주의 군대 문화 같은 걸로 아주 탈바꿈해. 그냥 명령에 충복이 돼야 돼. 네. 그리고 언제나 어느 때나 인적 고리를 동원해서 정치권에 기웃대 볼까 기관장 자리 볼까 하여튼 그 관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이권이 생겨. 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우회적으로 무슨 이득을 동원하는지 그게 다 들통나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아. 너무 그 가족이 무슨 일을 벌려도 다 덮어져. 와. 이런 속에서 사람이라면
정말 사람이라면 네. 좀 찝찝은 하지 않을까? 찝찝해야 돼.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면.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풀까? 술 먹고 개가 되는 거지. 그 찝찝함을 어떤 개저씨도 할 수 없는 막장까지 가서 땅바닥에 술 먹다가 똥 싸 지르고 그 옆에서 한 놈 엎어져 자고 벽에다 똥칠하고 다음날 나는 똥 안 쌌지롱 이러는 게 야, 이 좀 일리 있어 보인다. 네.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미칠 때 미치지 않는 놈은 미쳐버린 놈이야. 맞아. 우와. 그럴 것 같아. 그 속에서 원래 와. 이 법조인이 되면 뭐 헌장 같은 거 읽는다며 뭐 사회정의를 위한 뭐 선서. 어쩌고 선서 그런 거 한다며 정면을 위배되는 짓만 해. 그래서 1년 내 한다는 게 자기 상관의 정적에 뒤를 캐는데 2년 3년 몇백 번을 뒤진다면 뭘 할까?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게 뭘까? 영수증 뒤져서 날짜 맞춰 밥 먹고 하는 짓이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있으면 자기도 자괴감 들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싶죠. 공부해서 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 게 그럼. 누구 죄 나올 때까지 무엇이든지 쑤시는데 죄를 아예 창조를 하도록 만들어버려. 온갖 것을 쑤셔. 아이고. 쑤시고 또 쑤시는데 하도 할 게 없으니까 양으로 조직이 분량만 쌓아. 왜? 판사가 읽을 수 없지롱. 이래갖고 수만 페이지의 자료만 이제 쌓아가면서 그걸 일을 했대. 그리고 그걸 일을 했다고 해서 특활비를 하사도 받고 직접도 쓰고 팡팡 쓰는데 이야 그 액수가 총장께서 1년에 쓰는 게 140억이라고도 하고 170억이라고도 하는데 아직 덜 밝혀졌어. 그걸 논아 먹어. 그러니까 스폰서들한테 논아 먹는 거 말고 여기저기서 우회적으로 대접받는 거 말고 공식적으로. 코로나 시국에도 술자리 걸판지게 벌리면서 슬쩍 또 나와서 자기 피의자랑 야릇한 짓 하는 거 말고 그런 거 다 빼고도 공식적으로. 마음대로 해. 그러면 돌겠다. 사람이면 찝찝해. 저렇게 미치지 않고는 정상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미 설득력 미쳐 있다. 있는 거야. 네. 와. 야, 일리가 또 있어 네. 보이네. 진짜로. 나는 그렇게 보여. 슬프지만 예. 정말 나 이것만큼 너무 말씀 지나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야, 이건 좀 일리가 있어 보이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대학교 시절에 멀쩡한 놈들이 모범생이야 심지어. 멀쩡한 놈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버린 거거든. 네. 그런데 그 안에도 멀쩡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당하고 피의자가 되고 고소고발당해서 이성윤이 되고 박은정이 되는 거야. 정신이 멀쩡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일찍 튀어나오는 사람도 꽤 많아요. 네. 근데 그 조직에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꾸미는 사람들도 그들도 가족이 있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중고등학교 때 세계문학전집 한 권쯤은 읽지 않았을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표지만 영어로 딱 써서 번역본인데 빨간 거 이렇게 딱 들어서 나 원서 읽지롱 하는 폼 잡을 줄은 알지만 그거 몇 줄은 읽지도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라도 속으로는 정말 내가 사람이냐 하는 생각을 할 거라고. 네. 저 탈북해 갖고 그 서울시 근무한다는 그 불쌍한 사람 간첩 만들어 갖고 자기 공 세우거나 보복하는 그것들도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쩌다 한 번쯤은 내가 좀 인간으로서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너무 과했나? 잘 보이려고 음. 좀 더러운 짓을 하긴 해. 근데 내가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른데. 내 동료 다 그러고 저 올라가서 저 잘 되는 거 봐. 예? 이러고 앉을 수 있다면 그러면은 개가 되지 않고 어떻게 선생님 버티겠냐. 말씀 듣고 보니까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 나 안 쌌다. 근데 그것도 거짓말은 아닐 수 있겠네. 왜요? 분리되는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래요. 아니 그 응아한 게 분명한 사실이란 얘기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누군가 한 거 아니야. 그건 나 아니야. 근데 내가 늘 느끼지만 괴상한 일이 밝혀지면 그거 하나를 자꾸 생각하는데 이 검사 집단이 회식을 하고 술 퍼마시면 얼마나 기기묘묘한 짓을 수도 없이 밝혀질까. 근데 이성윤 씨가 딱 하나 요거 드러낸 것뿐이에요. 네. 드러낸 것뿐이라고. 알겠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심각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런 집단은 견제가 필요한 거예요. 견제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 왜요? 첫째,
안 그러던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 견제해야지 그러니까. 둘째,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견제해야지. 그럼 다시 태어나는 셋째. 처벌하고.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지. 아, 또 없애는 없애야지. 걸로. 언제로 될 네. 일은 이미 또 해체로 가시. 예전에 지났어요. 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나는 그동안 검사가 두 가지 종류의 인간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쁜 놈, 비겁한 놈. 근데 또 하나 더러운 놈이 있구나. 조국 대표가 똥검이라고 얘기를 똥 싸는 하더라고요. 놈까지 있구나. 네. 그래서 이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랬어. 개저씨. 나도 개저씨 짓 했다고. 지금은 이 잿더리를 들고 다니 휴대용 잿더리 아주 좋은 거 들고 다녀요. 네. 근데 나도 길거리에서 담배째 버려본 적 있고 네. 네? 나도 개저씨 짓 한 적 있어. 그러나 이런 개저씨는 없다고. 아, 이거는 안 돼. 대한민국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개저씨는 더 이상 없다고. 네, 이거는 뭐 매너가 없어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권력에서 나오는 추태야. 권력.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해도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야 배 때리고 하는 거지. 이거 응가 싸고 하는 거지. 이거는 뭐 매너의 문제 아닙니다. 권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2주제 준비를 하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웃기고 뭐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제 3살짜리 조카 책이 있는데 누가 내 똥을 닦아줬을까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제가 선물로 네,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지금 녹화가 준비돼 있는데 오신 분들이 지금 가야 된대요.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시간이 없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